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피보나치는 언제 쓰이며 우리가 매매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차트에서는 차트를 보시면 우리는 상승 또는 하락이 이루어지면 그 끝에서는 되돌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되돌림을 우리는 피보나치를 통해 어디까지 되돌림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피보나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간들을 한번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들. 첫 번째는 618, 382, 그리고 0.5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786, 886, 236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0.45, 0.5 등등 있죠. 그리고 자, 3번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1.13, 1.318, 1.618, 2, 2.618 뭐 등등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피보나치를 본인 피보나치에 넣으시고 더블 클릭 또는 톱니바퀴를 누르신 후 추가를 하신 다음에 과거 차트, 자, 과거 차트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1파동, 였고 여기 3파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1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적은 후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어디서 저항을 주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 3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3파동 저점부터 고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파동은 어디에서 저항이 왔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상승파동, 5개로 이루어진 파동이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저희는 1파동의 상승파동이 이루어지면 1, 2, 3, 4, 5 저는 2파동의 되돌림을 예측할 수가 있죠. 2파동의 되돌림은 ABC 그리고 주로 ABC에서 2파동은 얼마만큼의 되돌림을 주는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짧게는 618, 길게는 382 이 부근에서 많이 끝나고요. 추가적으로 개미털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 하방 부근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6에서 0.1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1파동 끝나고 2파동의 되돌림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2파동이 끝나면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3파동에 대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이 3파동은 1파동에 대한 피보나치에서 최소 값이 1.618을 도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3파동이 나왔고 이 파동은 임펄스가 맞겠구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많은 임펄스들은 3파동이 최소한 1.618을 돌파해 주었다는 걸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3파동 이후 4파동의 되돌림을 또 피보나치로 봐야 되는데 3파동 같은 경우에는 3파동의 되돌림이기 때문에 3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이으시고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618에서 0.5 이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파동 같은 경우에는 4파동의 저점이 1파동의 고점과 닿을 수 없기 때문에 38이나 2 하방까지는 주로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또한 ABC 또는 뭐 수렴 여러한 이제 조정 파동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를 함께 사용하시면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확장형 피보나치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해드리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같을 수 없으며 이제 확률적으로 데이터상으로 이제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적죠.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며 기간과 가격, 기간 그리고 또 가격 또한 틀리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2파동에서 3, 3, 5가 나왔으면 4파동에서는 수렴 또는 5, 3, 5의 지그재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고 예측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은 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한번 가볼게요. 자, 좋은 임펄스를 한번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였다 라고 생각하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으시고 2파동은 저희가 382 분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확히 382에서 반등을 주며 3파동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3파동은 저희가 아까 말한 1.618을 도달했기 때문에 임펄스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요. 100% 확정은 아니에요. 항상 100%는 차트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되는 거죠. 주로 초보자분들은 이게 임펄스인지 이게 ABC인지 이제 구별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4파동을 한번 봐볼게요. 4파동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를 저점에서 3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주면 자, 여기에서는 수렴 같은 모양이 나온 것 같네요. 자, 수렴이 나온 것 같기 때문에 0.7 가고 A, B, C, D, E 간 후에 추가적으로 5파동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5파동 또한 피보나치의 1.27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루어졌네요. 자, 그러면 또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저점부터 고점까지 있고 어디서 많이 저항을 줬는지 보시면 자, 618에서 저항을 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0.55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뭐 382에도 한번 지지를 해줬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이 이 파동을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임펄스는 1, 2, 3, 4, 5 A, B, C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어야지만 임펄스지 여기서 올라간 후 내려간 다음에 저점을 깨면 이거는 첫 번째 임펄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첫 번째 룰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임펄스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비트코인이 이제 엔딩 다이어고널이기 때문에 ABC 파동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저점에서 고점까지 파동을 보면 되돌림을 보시면 정확히 618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고 0.5에서 한번 지지를 해줬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382에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이게 제가 왜 임펄스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거냐면 여기였나요? 이거 하나는 임펄스였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항상 이제 차트를 보실 때는 큰 파동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번 저희가 지금 상승 파동을 겪었던 이 비트코인의 파동들은 엔딩 다이아고널이었고 엔딩 다이아고널은 5개의 ABC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A, B 그리고 C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임펄스였을 수 있겠지만 큰 파동은 저희가 ABC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은 시간봉보다는 큰 시간봉으로 4시간 또는 1시간, 4시간, 30분 등등으로 큰 시간봉으로 지금 저희가 어떠한 추세, 어떠한 파동을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하신 후 적은 시간봉으로 가셔서 자,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적은 시간봉으로 가셔서 이제 어디가 하나의 파동의 끝이며 어디가 되돌림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간단히 피보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후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피보나치의 이제 더 세밀한 활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피보나치는 종류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ABC에서도 저희가 A, B, C 이렇게 조정 파동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를 통해서 얼만큼의 이제 파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디가 B 파동이며 어디가 C 파동인지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피보나치 트렌드라는 걸 이용해서도 저희는 이제 추후 C 파동 또는 그 다음 A 파동 이 어디까지 갈 건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쓰면 A에서 저점, 고점, B의 저점 이런 식으로 해서 618 또는 1대 1대1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타점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되겠죠.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이 두 가지로만은 매매를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예를 들어 추세선이 이렇게 있죠. 추세선 또는 넥라인 이렇게 넥라인 있죠. 넥라인 지지 저항 그리고 뭐 볼륨 그리고 캔들 볼륨 그리고 캔들을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다이버전스 등등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비록 승률이 좋으신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선물로 이제 높은 배율을 사용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초보자분들은 선물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차트를 공부하시고 많은 차트를 봐보시며 경험치를 쌓으시고 패턴을 많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추후에는 이게 임펄스인지 이게 조정파동인지를 단순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바로 구별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중급, 고급 이러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